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가 지배하는 요지경 세상, 오늘 그 요지경의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다수결의 위력으로 6명의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부, 이것을 관할하는 그 상임위원장에 경기도 군포의 삼선 의원 이학영이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학영 의원은 강도 출신입니다. 강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것도 재벌 기업인을 상대로 사회주의 혁명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강도짓을 했던 인물이 이 나라의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부, 경제 관련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이곳의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기업들, 그리고 건설회사들, 많은 이 나라의 대기업들이 국회 이학영의 호령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학영은 전라북도 순창 출신입니다. 순창 농고를 졸업을 하고 전남대학교 국문과 다니다가 민정학년 사건으로 제적이 되고 반유신운동, 반박정희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결성된 사회주의 혁명 조직 남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김남주,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였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혁명 거사 자금을 만들자는 이유로 서울 반포동에 있는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털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는데 같이 들어간 강도 일행 중에 한 명이 과도로 경비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최원석 회장은 당시 중동 출장 중이었습니다. 1979년 4월 사우디 통신공사를 수주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70일 비상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강도 사건은 난민점 사건과 병합이 돼서 징역형들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이 바뀌고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시대가 오고 또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열리면서 노무현 정권 때 이 난민전은 민주화 보상을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보상금을 타낸 것이죠.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민주화 보상금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이학영은 시민단체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창의 YMCA 그리고 전국 YMCA의 사무총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던 희망제작소의 이사,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좌파단체들의 이 연석회의의 상임공동대표. 그러니까 시민운동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총선 때 경기도 군포에서 처음으로 공천이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군포 지역은 호남 인구가 많고 그리고 서민 이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학영 같은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 텃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는 초선으로서 선거에 뛰어서 자신이 최원석 회장 집을 털었던 것을 일종의 의적, 러빈훗 아니면 홍길동 무슨 이 장길산, 임꺽정, 일찜에 홍길동은 아니죠.
장길산, 임꺽정, 일찜에 그때 당시에 선거 공보에 이 조국이 쓴 글을 실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하경은 강도입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오려 했던 강도입니다. 이하경은 도둑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민들의 마음에서 근심을 훔쳐간 도둑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민국은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수여했습니다. 이하경의 그때 조선원 홈페이지에는 다른 이가 쓴 글도 있었습니다. 이하경, 김남주, 이재호가 난민전 운동을 벌였던 1970년대는 절대 권력의 부도덕이 극성을 떨치던 시대였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런 시대에 담을 넘은 젊은이의 혈기를 도덕적 가치로 재단할 수 있는가? 조선시대의 임꺽정도, 장길산도, 그리고 일찜에도 한낱 도둑으로 치부됐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과 재벌이 유착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던 시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이 난민전의 강도단 1단이 털려고 했던 이 최원석의 동아건설은 당시에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20억 달러면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출고가 150억 달러였으니까 약 15% 정도 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을 수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그런 건설회사였습니다. 중동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을 중동으로 수출하고 중동에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다시 한국으로 벌어 들어와서 이 나라의 GNP에 크게 가세를 했던 동아건설의 최원석. 이 사람을 권력과 재벌이 유착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도 도둑짓을 한 것은 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노무현 때는 민주화 운동가로 지정을 해서 민주화 보상금을 탄핵에 만들어주고 당시에 진짜 이 나라의 애국자들은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같은 중동의 건설 기업인들이었습니다. 김우중, 정주영, 대림산업, 삼성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오일 쇼크 때문에 나라가 큰 경제적 위기에 빠졌는데 근데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은 유가 폭등입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폭등한 유가, 오일 달러를 다시 가져와서 이 나라의 중화공업이라든가 다른 수출, 제조 산업의 부흥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이런 중동 진출 건설 기업과 군단입니다. 그 사람의 반포집을 털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애국자들의 집을 털면서 거꾸로 180도 자기네들이 애국자요, 자기네들이 의적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전 재선 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런 거 담당하는 막강한 정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이 여비서 유람 사건에 걸려들었던 김기식과 함께 정무위의 양대 저승사자로 불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삼선. 군포라는 데가 워낙 탄탄해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앞으로 4선, 5선이 되면 국회의장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좌파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